자, 안녕하십니까. 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특징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4년 만에 약대 학부 선발이 부활이 됩니다. 대략 37개의 대학에서 1,600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1,600명 정도라고 하면요, 종합대학 1개 대학 정도의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약대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서 의치안 그리고 약대 이렇게 하고 또 최상위권 대학의 어떤 공대까지도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에서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직업 탐구에서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배점도 공통 과목은 75% 정도 그리고 선택 과목은 25% 정도로 배점이 돼서 나중에 합쳐서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선택 과목을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교육부나 평가원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도 조정이 될 것이고 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도 이 유불리를 보정할 수 있게끔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공통 과목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교 추천 전형이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뭐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5개 대학 정도에서는요, 아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죠. 아예 학생부 교과로는 학생들 뽑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어쨌든 고교 추천 전형이 확대가 되고요. 그런데 이 확대되는 고교 추천 전형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서 대학을 진학할 때 상당히 유리해지느냐,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뭐 수능 최저이든 아니면 면접이든 다른 제동 장치가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진학하고 하자 하는 그런 선호도가 있는 대학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정시 모집 비율이 상승을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그 정시가 뭐 오히려 객관적이다, 뭐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시 인원을 늘리라고 하셨고 그 여파로 일단 올해서부터 당장 이 정시 인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요 대학 16개 대학 위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수도권 대학 정도는 늘어나서 거의 이제 40%에 맞춰지는 그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거의 40%에 맞춰지겠죠. 하지만 이제 전국 비율로 본다면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금방 이제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 단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뭐 심지어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혹은 지원 가능한 그러한 그 수준의 그 영역 그 범인주에서의 어떤 대학의 통계가 필요한데요. 사실 근데 언론이나 아니면 입시기관에서 주로 발표하는 통계들은요, 전국 단위 통계입니다. 사실 3년제나 뭐 전문대, 그러니까 전문대나 3년제를 빼고 순수하게 4년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6개 정도 대학이 있고요. 이 196개 대학의 통계가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을 짜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사실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거나 갈 수 있는 대학은 범위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 아이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러한 통계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뉴스원에서 기사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도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1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지원 건수는요, 수시 모집 전체 55.1%고요. 정시 모집 전체에서는 54.7%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 높은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전국 대학 중에 41%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그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눠서 대입을 이해하는 그 시각에서 각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자, 수시 모집의 비율입니다. 수시 모집은요, 일단 비수도권 대학이 82.1%고요. 수도권 대학이 64.75%입니다. 그러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지만 사실 전국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 대학 평균 수시 비율은요, 자, 75.7%입니다. 75.7%. 네. 그러면요, 전국 단위의 어떤 비율보다 비수도권은 높죠. 지방대학은. 하지만 수도권은 낮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방으로 갈수록 수시로 뽑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그죠? 그러면 수시 비율이 적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비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시에서 나름대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극히 적습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의 비율은 수도권이 29.9%, 비수도권이 23.6%로 수시 모집 비율과는 역전이 됐죠. 수도권에서는 수능 최저를 더 요구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결국 수도권의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수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수능 관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은요, 비수도권이 56.5%고 수도권이 21.2%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뽑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또 이렇게 비수도권 대학에서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가장 높이 차지하는 주력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경쟁률을 보면요, 수도권 대학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요,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방에서는요, 지방에 있는 고교 혹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고교들 중에서는 사실 수능 준비가 불가능한다 할 정도로 수능 준비를 시키고 있지 않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그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수도권이 30.1%, 비수도권이 19.2%입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게, 자, 수도권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나 상위권 대학에서 선호하는 전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밑에 수능 위주의 전형을 살펴보면 수능 위주의 전형도 수도권이 32.4%, 그러니까 정시겠죠.
그리고 비수도권이 15.9%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본다면요. 수도권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다 준비가 돼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친구가 뭐 내신이 부족하다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사실 수능의 그 정시 위주의 어떤 정시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 있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잠깐 살펴볼까요? 논술 전형은요, 수도권은 7.4%, 비수도권 0.8% 상당히 낮죠. 하지만 이 논술 전형도 수능 위주의 어떤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꽤 유의미한 그런 전략 그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실력은 그 대학을 갈 정도인데 수능을 좀 멘탈이 약해서 좀 못 봤을 경우 최저를 맞춰서 논술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이죠. 결국은 논술도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교과 위주의 논술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교과 그러니까 실력에 비례해서 논술도 합격할 확률이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듯이 사실 입시에서의 통계는요, 전국 단위 통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전략을 짠다 그러면요, 굉장히 왜곡된 정보에 해당하고요, 결국은 필패의 전략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적 구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 이런 것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혹은 학생부 교과, 혹은 수능 위주와 논술을 합친, 수능 논술을 합친 이런 전략,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세 극단에 있는 그런 전형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계에서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